없었을 텐데 아쉽게도 저희 사이에는 아이가 쉽게 찾아와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신혼이나 다름없는 결혼 3년 차였지만 그래도 둘 다 나이가 있기에 조급한 것은 사실이었죠. 제가 그런 고민을 하던 사이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늦손주를 기다리셔야 할 어머니가 그만 건강에 이상이 생기시고 말았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나이에 비해 건강하셨는데 노화는 어머니도 어쩌지 못하셨던 모양입니다. 나이 들어 여기저기 잔병에 합병증까지 오게 되며 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쇠약해지셨습니다. 딱히 무슨 병명이 있는 것도 아니라 치료할 방법도 없고 혼자 거동이 어렵게 되셔서 요양보호사라도 알아봐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 아내는 이번에도 제 고민을 덜어주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 내가 어머니 챙길게. 뭐? 그럼 가게는 어떻게 하려고? 가게가 문제야? 가게야 닫았다가 나중에 열 수도 있는 거지만 어머니는 기다려주시지 않잖아. 내가 지금 소홀하면 나중에 너무 후회가 될 것 같아서 그래. 아이, 그래도 왜 당신이? 하려면 내가 해야지. 나랑 당신이랑 상황이 같아? 나는 사장이지만 당신은 직원이잖아. 잘릴 걱정해야 하는 당신은 그냥 열심히 회사나 다녀. 어차피 나도 좀 쉬고 싶었고 어머니한테 살림도 좀 배워야지. 결국 아내는 어머니를 위하여 가게 문까지 닫았고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효부가 어디 있을까 싶다며 어머니는 애써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한 아내에게 늘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내의 정성을 알아주셔서 건강을 되찾으시고 저희 사이에 아이까지 보셨으며 하는 욕심이 있었지만 어머니는 결국 저희를 기다려주지 못하시고 이듬해 세상을 떠나고 마셨습니다. 그래도 호상이라면 호상이었네요. 제 욕심만큼은 아니지만 남들 사는 만큼 살다 가셨고 주무시다가 편안하게 떠나셨으니 어쩌면 어머니는 마지막 행복을 누리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남겨진 자식들 슬픔은 어쩔 수가 없는 건지 저와 아내는 같이 지내던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꽤 오랜 시간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어머니 흔적이 어찌나 많은지 아내는 아직 집안에서 어머니 향기가 나는 것 같다며 환기 한번 하기도 아쉬워하곤 했었네요. 그저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 하려는 줄 알았던 아내는 제 생각보다 어머니를 깊이 아꼈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서로가 있어서 위로가 됐고 그러다 보면 차츰 나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행은 한꺼번에 찾아오는 건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아내에게 큰 병이 생겼습니다. 여보, 나 암이래. 담담하게 말하는 아내의 말을 듣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암이라니? 농담하지 마. 재미없어. 농담 아니야. 진짜 암이래. 자궁경부암인데 발견하기가 어려운 병이라 이미 손 쓸 수가 없대. 나 얼마 안 남았대, 여보. 병원이 어디야? 거기 돌팔이 아니야? 나랑 같이 가보자. 가서 내 귀로 직접 들어야겠어. 그러지 마. 당신이 그러면 나 더 힘들어져. 애초에 나 혼자 다녀온 게 왜 그랬겠어. 나 당신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그냥 혼자 병원 다니다가 조용히 준비하고 싶어. 무슨 준비를 한다는 거야? 당신 왜 그래? 그래도 같이 노력해야지. 내일 나랑 다른 병원 가보자. 응? 제발 그만해줘. 당신이 계속 그러면 나 얘기 꺼낸 게 너무 후회스럽고 나를 자책할 것 같아. 말 안 하려다가 나 병원 다니는데 혹시 당신이 오해라도 할까봐 해서 말하는 거야. 내가 부탁할 건 다른 건 없어. 그냥 나 혼자 병원 다니게 해주고 나한테 병 관련해서 묻지 말아줘. 나도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 거야. 제발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아내는 제가 병원에 따라가는 것도 싫고 자신이 아픈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도 않다며 저와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당분간 친정에서 지내며 병원 치료를 받고 싶으니 이해를 해달라 말했죠. 글쎄요, 다른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그토록 착한 제 아내라면 저는 달리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보다도 믿는 내 아내였으니 그 마음이 다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아내를 이해해보려 노력했죠. 그동안 내가 아내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던 건지 아니면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같이 고통받기 싫었던 건지 아내의 진심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아내를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곁에서 뭐라도 해주고 싶었지만 제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아내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라는 아내의 말에 저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직접 전해주지는 못하지만 아내가 머물고 있는 처갓집에 음식이며 약 되는 것들을 가져다 놓고 장모님께 몰래 소식을 전해 듣곤 했습니다. 정말 죽을 병이라면 얼마나 시간이 있을지, 내가 이대로 있어도 되는 건지 걱정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보다 힘들 아내를 떠올리며 아내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나 같아도 내가 죽을 병에 걸리면 아내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을 것 같기에 어느 정도는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매일 연락을 주고받고 일주일에 한 번씩 얼굴을 보기에 그나마 사라졌던 것 같네요. 하지만 불과 얼마 뒤 갑자기 끊겨버린 아내의 소식에 저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하루아침에 제 전화도 받지 않고 집에도 오지 않고 처갓집에서도 종적을 감춰버렸습니다. 어디로 갔냐는 제 물음에 장인 장모님은 모르겠다는 말씀뿐이셨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럴 거네. 병이 어디 몸만 아픈 일인가? 마음이 더 힘들겠지. 그러니까 자네도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주게. 응? 아무리 그래도 아픈 사람이 어딜 갔는지는 알고 계셔야죠. 정말 왜들 이러세요? 혹시 제가 모르는 뭐라도 있는 건가요? 아니, 자네가 모를 게 뭐가 있겠나? 우리도 답답해서 그렇지, 답답해서. 그럼 제발 뭐라도 좀 알려주세요. 저 그동안 남편 떠나서 치료하겠다는 시한부 아내 믿고 기다렸지 않습니까? 솔직히 장인어른이라면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도 자네 마음 모르는 건 아니야. 하지만 우리도 정말 모른다니까. 그때까지는 그래도 아내를 이해하고 믿고 있던 저였는데 하루아침에 소리도 없이 사라진 아내의 행방에 저는 더 이상 견뎌낼 인내가 다 사라진 듯 했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답 없는 처가댁을 뒤로 하고 아내가 다닌다는 병원으로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마저도 알려주지 않으시겠다는 것을 제가 아내의 흔적들을 뒤져 병원을 찾아내고 말았습니다. 병원을 매일같이 들락거렸으니 카드 내역서만 확인해도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제 예상대로 아내의 카드 내역서를 뒤지니 병원 기록이 나오더군요.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었으면 그냥 아내 말 무시하고 병원이라도 한번 가볼 걸 그랬나 하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그때는 아내를 위해서 내가 참고 기다리는 게 정답이라 생각했는데 아내가 없어진 그 상황에는 모든 것이 후회스럽고 전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뒤늦게 아내가 다니던 병원으로 찾아간 저는 어느 날 아내의 메모에서 봤던 의사 이름을 떠올려 아내의 주치의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제가 기억한 이름이 맞았는지 흔적을 따라 찾아간 그 병원에서 그 의사의 이름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강은주 환자 남편입니다. 늦게 찾아뵈서 정말 염치 없지만 제가 사정 때문에 그동안 환자 상태를 몰라서요. 혹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강은주 씨 남편 되신다고요? 근데 강은주 환자라뇨? 예? 강은주라고 모르시나요? 여기 이 사람인데요. 처음에는 갸웃하던 의사가 제가 아내의 사진을 보여주자 그제서야 알아본 눈치였습니다.
그때까지도 단순한 착각일 거라 생각했던 저는 제게 설명하는 의사의 말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아, 예. 그 강은주님 알죠? 근데 그 환자가 아니라 보호자신데 그 남편분이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무슨... 아니, 환자가 아니라 보호자라고요? 그럼 선생님께 치료받던 환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 아드님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 안 그래도 제가 아드님 치료 때문에 아버님도 모시고 오라 말씀드렸더니 그 이혼한 지 오래라 그럴 수가 없다 그러시던데 아드님이 아프신 건 모르셨습니까?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고 아내가 아니라 그 아들이 아팠다는 얘기를 듣게 된 저는 아내 걱정에 심신이 미약해진 상태에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졸도하고 말았습니다. 정신이 희미해져 가는 동안에도 제 머릿속에는 아내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아내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얼마 뒤 눈을 뜬 제 옆에는 아내가 보였습니다. 왠지 그 모든 것이 꿈 같다는 생각에 저는 그 상황이 현실인 줄도 몰랐죠. 제 손을 붙잡고 소리를 참으며 울고 있는 아내의 손은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그 손이 좋아 손을 더 꾹 잡자 그 기척에 아내가 고개를 들어 절 쳐다보더군요. 여보, 일어났어? 이상이 없다는데 왜 안 깨어나나 해서 나 정말 당신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 이거 꿈이야? 아니면 진짜 당신이야? 당신 정말로 아들이 있었어? 당신이 아팠던 게 아니라 당신 아들이 아팠던 거였어?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100번을 말해도 당신한테 할 말이 없어. 미안하다는 얘기 말고 설명을 좀 해봐. 대체 무슨 상황인 건지. 힘없이 묻는 제 앞에서 아내는 기어이 오열을 하더니 한참 뒤에야 제게 진실을 전했습니다. 처음부터 속이려던 건 아니야.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염치 없네. 이혼 경력을 말할 때도 이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 그 말에 저는 예전 그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생각 없이 아이는 없으니 다행이지 않냐는 말에 아내 표정이 좀 이상했던 것도 같은데 당시에는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미처 신경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날 내가 이혼했다는 말을 하면서 아이가 있다는 말도 하려고 했었어. 할 말을 외워갔는데 당신이 하는 말에 말문이 막혀버렸고 그 뒤에는 나도 당신이랑 결혼하고 싶은 욕심에 혹시 당신이 실망할까봐 차마 말을 못했어. 나 비겁한 거 맞고 이기적인 거 맞아. 당신 만나면 끝없이 욕심이 날까봐 아예 시작조차 하고 싶지 않았던 건데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네. 그래도 말을 했어야지. 당신한텐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사실대로 다 말하면 내가 당신 버릴까봐 그게 그렇게 겁이 났어. 나는 당신한테 대체 뭐였니?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믿음이 없어? 이혼하면서 전 남편한테 애를 뺏기고 나는 아이를 다시 되찾아오려고 열심히 살았어. 그 집 식구들 생각하면 불가능할 거란 걸 알면서도 그것만 희망으로 삼으면서 살았다고. 근데 당신을 만나고 당신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욕심이 났고 나도 당신이랑 새 출발을 하고 싶어졌어. 당신이라면 나도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러려면 우리를 위해서라도 내가 내 아들을 다 잊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애초에 다시는 못 볼 아이였으니까 다 잊으려고 했다고. 근데 아이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는 나도 차마 내 자식을 버릴 수가 없었어. 아이가 2살 무렵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했던 아내는 그 뒤 시댁에 아이까지 뺏기며 이혼을 당해야 했고 남편과 남편의 새 여자가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잘 키울 거라는 그 말만 믿고 살았답니다. 그래도 그놈이 지 자식은 끔찍이 예뻐했어서 심지어 그 여자랑
둘째도 안 만들고 아들을 키우겠다고 약속했었어. 애초에 혼인서약도 저버린 놈을 내가 뭘 믿고 믿었던 건지. 결국 자기도 둘째 만들고 이제는 아이가 아프니까 그 여자가 더 못 키우겠다고 했다나 봐. 몇 년 만에 연락 와서 나더러 아이를 다시 데려가라 그러는 거야. 당황스러웠지만 당장 아이를 데려와야 했어. 아이를 친정에 데려다 놓고 병원을 알아보고 다니면서 나 당신이랑 이혼해야겠다 생각했어. 차라리 처음부터 솔직했으면 그런 고민도 안 했겠지만 이제 와서 그 사실을 다 밝힐 수도 없고 아이가 몇 년이나 병원 생활을 할지도 모르는데 당신한테 남의 자식 책임지게 할 수가 없었어. 그냥 다 내 업보고 내 책임이다 싶어서 이혼하자 하려고 했어. 그냥 이혼하자 하면 당신 이해 못할 거 뻔하니까 죽을 병 걸렸다는 핑계로 서서히 멀어졌다가 죽기 전에 소원이라면서 이혼해달라고 하려고 했어. 근데 나도 너무 이기적인 게 내 입으로 당신한테 이혼하자 말을 못하겠는 거야. 그러는 사이에 아이는 더 아프고 나도 정말 죽고만 싶었어. 그래서 잠시라도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아이랑 여행을 갔는데 그 사이에 당신이 그 얘기를 알아버린 거야. 아내의 모든 말을 들은 저는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내의 입장에 서면 아내의 말이 이해가 되면서도 또 내 생각을 하자면 왜 나를 믿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했을까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섭섭함과 실망, 미안함과 애잔함이 뒤섞여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결국 당장 아내에게 뭐라 말을 할 수 없었던 저는 당분간 시간을 달라 말했습니다. 그런 제 말의 의도가 당연히 이혼이라 생각한 아내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으니 합의 이혼을 해주겠다 말하더군요. 그런 말을 하는 아내의 심정이 어떨까? 저는 아내가 참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내 몰래 아내의 아이를 몇 번 찾아갔고 아이의 상황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이식이 필요한 상황이라 그 전까지는 계속 병원 신세를 지어야 했죠. 현대의학 덕분에 이식만 한다면 희망이 있었지만 이식이 쉬운 일도 아니기에 난치병이라 불릴만 했습니다. 보통 이식을 받기까지 늦으면 몇 년을 기다리기도 하는데 그렇게 연명 치료만 받으며 기다리다가 결국 다른 합병증으로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고 어린 몸으로 치료를 받는 것도 삶을 갉아먹는 일이나 비슷했습니다. 아내를 쏙 빼닮은 그 아이를 보자 저는 마음속에 뭔지 모를 감정이 요동쳤습니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마치 제가 아내를 처음 보고 한눈에 반했던 그때 그 기분이랑 비슷한 것 같았네요. 그 뒤로 한참 동안 혼자 고민의 시간을 보낸 저는 스스로의 마음을 정리하고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 사이 더 야위어 보이는 아내는 제 앞에서 눈물을 참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제일 잘 알 텐데 내가 왜 한 번에 그 손을 잡아주지 못했는지 늦은 후회가 들더군요. 당신 진심이 뭐였던 간에 나를 속인 건 정말 잘못한 일이야. 알지? 알아. 다시 한번 미안해. 나 용서하지 마. 당연히 용서 못하지. 우리 결혼할 때 서로에게 진실하자 말했는데 그걸 어겼으니 어떻게 쉽게 용서해. 그럼 당신도 당신 잘못한 거 알고 있으면 다 내가 하자는 대로 해. 뭐든 말만 해. 그럴 준비 되어 있어. 위자료를 달라면 위자료도 줄게. 그래. 그럼 오늘 당장 집으로 돌아오고 당신 아들 내 호적에 올리자. 내가 정식으로 입양하고 내 아들로 키울 거야. 제가 정말 무슨 벌이라도 줄 거라 생각했는지 아내는 제 말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이냐고, 이혼 안 하냐고 100번을 물어보는데 제 입이 아플 지경이었죠. 내가 당신 얻으려고 무슨 노력을 했는데 누구 좋으라고 당신이랑 이혼을 해. 그리고 저렇게 귀여운 아들을 그동안 숨겨둔 것도 괘씸하고. 당신 아들, 아니 우리 아들 이제 부모 사랑 듬뿍 받으면서 남부럽지 않게 키울 거야.
그리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꼭 낫게 만들 거야. 결국 저희는 조금 늦었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며 다시금 신뢰를 쌓게 됐고 다시 가정의 평화를 되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제게는 아들이 생겼고 저는 아내에게 한 약속처럼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치료를 위해 백방으로 알아보며 온갖 방법을 수소문했고 저희 부부의 노력 덕분에 아이는 건강을 되찾아 지금은 누구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을 더 자세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전보다 2배는 행복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희 어머니가 그토록 바라신 것처럼 아내도 아이도 생겼으니 늦둥이 아들 걱정하며 떠나신 어머니도